이거는 저희가 이따가 그리드를 가지고 뿌릴 거고, 그리드는 변형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 이미지를 쭉 똑같은 애가 가다가 뭐 크기 변경 같은 걸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그 블록 요소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렇게는 하려면 복잡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뿌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크잖아. 얘는 작잖아. 그러면은 똑같은 박스가 옆으로 계속 갈 수는 없죠. 그죠? 큰 애, 작은 애, 그러면 이 세 개는 어디 가서 나오냐면 여기에서 나와요. 이만큼 내려와서 나와요. 그럼 여기 비어요, 여기가.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애들은 그 밑에 줄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박스를 두 가지로 만들어. 두 박스 만들고 이 안에서 드르륵 드르륵 세 개가 흘러가게 해요. 잘라요. 그 다음에 밑에 같은 크기는 계속 갈 수 있는데 크기가 다르면 박스 구성을 안에 또 두 개가 흘러가고 오른쪽에 작은 애 세 개가 흘러가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되게 복잡하죠? 네, 그래서 이런 거 하려면 그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코딩 CSS를 구성 HTML하고 CSS가 복잡해지거든요. 고생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그리드예요. 이따가 그리드는 그렇게 할 거고요. 지금은 그냥 일괄적으로 똑같은 애를 쫙 뿌리는데 포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너 이거 일일이 태그 다 코딩할래?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쭉 뿌려보겠습니다. 지금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이미지를 뿌린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박스 구조를 만들어서 뿌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뿌리냐? 지금 홈은 연습 2 여셨죠? 여기 보면 이미지스 폴더가 있는데요. JS의 이미지스 폴더 있죠? 여기 드레스 폴더가 있어요. 드레스. 드레스 열어보면 좀 전에 제가 뿌린 이미지들이 1번부터 쭉 있어요. 1번부터 50번까지 있어요. 이 끝에 건 아니고. 50번까지 있습니다. 네, 요거를 제가 돌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UL 박스 디자인 기본 초기화만 해놨거든요. 여기 이제 요거 띄워볼게요. 알테로.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네, 요 밑에다가 쭉 뿌릴 거예요. 저 이미지를요. 몇 개씩 뿌릴지는 지금 아직 결정 안 했지. 요거는 1200 정도 잡고, 1400? 1200? 1400. 1400 할게요. 그래서 여기, 랩핑 박스. 스타일 시트에, 랩핑 박스. 싸고 있는, .wrap. 네, 요거, width, max width, maw, 1400. 요거보다 작아지면은 작아지게 하고요. 가운데 오게, 마용. 영 하고 들어가서 A, O. 마용해서 가운데 오는 박스를 만들어 준 겁니다. 이렇게. 네, 랩핑 박스. 지금 밑에 싸고 있는 박스만 덜렁 있거든요.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얘네들을 반복해서 쭉 집어넣을 거예요. 폼은 돌려서. 그 기본 구조는 뭐 UL, LI 안에다가 이미지 집어넣고 거기에 뭐 타이틀 필요하면 타이틀도 넣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걸 반복해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냥 한번 넣어볼게요. UL, LI. 여기 이미지? 어, 이미지. img. 메시지는 땡 슬래시 이미지스 밑에 드레스 밑에 네 1.jpg 뭐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드레스 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이런 거 들어가고 뭐 여기 타이틀 같은 게 들어간다면 이 안에 타이틀이 들어가겠죠? H3 어디 이름? 가격 중요하겠지? 가격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기본 구성이 되겠지? 지금 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두 개가 딱 가게 되면 하나만 더 복사해야 돼. 하나만 그냥 복사 다시 해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복사를 하나만 다시 했어요. 그러면 이제 1번 다음에 2번,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50번까지. 근데 이렇게 만들려면은, 젠코딩으로 하면은 좀 낮게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밑으로 가지? 옆으로 가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요걸 옆으로 가게만 만들어 놓을게요. 플렉스 줍니다. LI를 옆으로 가게 하고 싶다. 그럼 누구를 어떻게? UL이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면 되겠죠? 네, 그거예요. 내부 플렉스 박스. 네. 그래서 WRAP 밑에 있는 UL 디스플레이 플렉스. 근데 얘는 줄바꿈돼서 계속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플렉스 FX WW. 플렉스 랩은 랩.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라. 이렇게 안 하면 계속 옆으로 가거든요. 네. 이렇게. 그래서 플렉스 박스, 랩핑 박스. 줄바꿈되는 박스입니다. 좁으면 떨어지는 줄바꿈 박스. 줄바꿈 되는 거예요. 랩핑 박스. 플렉스 랩은 랩. 그래서 이것만 딱 하고 보시면 옆으로 가고 있는지만 확인되시면 네. 이제 뭐 사이 간격이라든가 이제 이런 건 설정 딱 하시면 돼요. 사이 간격은 갭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내가 이거 할 때 갭 얘기는 안 했어요. 사이 간격, 갭, 갭이라는 애가 있어요. 갭, GAP, 갭. 가로, 세로. 보통 가로, 세로잖아. 근데 얘는 위아래예요, 위아래. 위아래, 양쪽. 이렇게 써요. 순서 한번 더 갈게요. 위아래, 10픽셀, 양쪽 20픽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이 간격. 갭으로 사이 간격 주시는 거예요. 네. 네, 조금 있다가 이것도 다 한번 이제 쫙 폼은 뿌리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폼 뿌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네. 잠시 후에 완성시킬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날 코딩으로 날 코딩 하면 되지? 그제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지만 뭐 이렇게 날 코딩해서 넣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웹사이트에 이 뿌려지는 뭐 상품 정보들은 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서버에다 등록된 이미지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웹 경로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쭉 뿌려져요. 그래서 실제로 상품에 보면 이런 상품 랩박스 같은 것들이 딱 하나 있고 이 안에 있는 애들은 사실은 없어야죠. 없는 거예요. 보통 없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 뭐 넣기 위해서 요거보다 겉에 있는 박스만 남기고 반복하는 애들은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기는 조금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놓기도 하는데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로 여기를 타겟으로 때리는 거예요, 여기를요. 근데 UL만 놓으면은 좀 LI까지 맞춰서 우리가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UL 밑에 LI는 필수잖아. 늘 거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것까지도 자바스크립트에서 UL 넣고 사이를 반복 돌려주는 거죠. 그걸 자스에서 다 하게 해줍니다. 저는. 제가 또 트레이닝 받았던 우리 그 팀장님들은 저런 거를 어떤 것까지가 한 구성품인지를 구분해가지고 그걸 자바스크립트한테 넘길 소스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구분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데서 네, 그런 데서 계속 코딩하던 사람이라 이렇게 남겨두면 뭔가 찜찜해요. 네, 굉장히 찜찜. 그래서 요거 지금 만들었던 거, 요 형식으로 쭉 만들 거니까 이 li 하나는 지우고요. 지금 네, 요게 이제 반복품이 되겠죠? 반복이 될 것이야. 요거를 지금 뭐 완제품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요 안에 있는 애를 잘라냅니다. 요걸 이제 갖고 갈 거예요. 네, 요걸 갖고 갈 겁니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를 네, 바깥에다가 제가 만든 걸로 해놔가지고 컨트롤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 파일 없어요. 저도 안 만들었어요, 지금. 클릭하면 파일 만들기. 없으니까. 열 수 없음, 찾을 수 없습니다. 만들어. 그 위치에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수업은 연습 2 이겁니다. JS3에서 수업은 연습 2 이 글을 여기다 쓰고
음,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호출하게 되면은 어디에다가 뭘 넣어줄 건지 요거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어제 제가 로딩 구역 만드는 거 말씀드렸는데 로딩 구역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디퍼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디퍼 하면은 로딩 구역 만들게요. 윈도우 우리들의 할아버지 윈도우 할아버지 애드 이벤트 리스너 해주세요. 그리고 로드 해도 되고 덤 컨텐트 로드 해도 되고 그리고 펑션 구역 화살표 함수 쓰겠습니다. 간단하게 로딩 구역 끝. 여기다가 바로 코딩하면 그냥 나오는 거고요. 바깥에 함수 만들면 함수 호출하면 되고 근데 지금은 그냥 여기다 만들게요. 저걸 화살표 함수라고 제가 했어요. 펑션 여기다 닫고 여기다 닫고 그거를 펑션 키워드 없이 중간에 화살표로만 표현해 주는 겁니다. 화살표 함수 저게 뭔지는 다음 주에 밝혀집니다. 그 속속들이 내용은. 네, 그래서 줄여 쓰는 걸로만 일단 아셔도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 구역 넓혀주면 되겠죠? 넓혀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끝에 세미콜론 해야겠죠? 네, 이거는 명령문이다. add event listener 호출하는 거거든요. 네, 명령문이니까 밑에가 로드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좀 컨텐트 로드도 안 해도 나 함수 썼으니까 네, 그 얘기예요. 여기다가 콘솔.log 찍어주시고요. 로딩 완료. 띵. 요게 찍히게 해보는 거죠. 얘를 그럼 불러드렸으니까 당연히 지금 불러드려서 연결했잖아요. 지금 저희가요. 네, 로딩 완료. 여기 나오겠죠? 로딩구요. 윈도우, add event listener, 이벤트 등록하는 메서드. 자바스크립트에서 아주 유명한 녀석입니다. DOM 컨텐트 로드도 뭐라고? HTML만 다 그리면 실행. 네, 그래서 볼게요. 로딩 완료. DOM 컨텐트 로드도 자기가 다 쓰지 마세요. 자동 완성 나오는 거 그냥 선택해 버리세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네, 옛날에 이거 자동 완성 안 나와서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도, 컨텐트 로디드 이렇게 했었어요. L자 할 때만 제가 네, 그 헤비메탈 스타일로 도, 컨텐트 로디드 이거 틀리면 안 나온다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하고 나서 효과가 있더라. 내 목소리가 생각났는데 그 칠 때마다 컨텐트 로디드 그러면 절대 대소문자 안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이 갈지라도 이걸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안 해도 돼. 자동 완성! 이렇게. 대소문자 들리면 안 나와. 제가 했잖아. 로딩 관리 나오나요? 가서 확인 후 나오잖아. 근데 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L자를 소문자로 무시해볼게 내가. L, L 이렇게. 덩크 텐틀로디드 이렇게 했어요? 안 나오잖아. 그런 이벤트명은 없는 거야. 자스는 대소문자를 아주 철저히 구분한다고 했죠 내가? 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애들도 대소문자 구분 다 해요. 오케이. 됐죠? 네, 그래서 여기 대소문자 구분 꼭 해서 넣어주시고. 자, 로딩 완료 떴죠? 뜬거 맞죠?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바로 구현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요구사항 분석 어떻게 하라고? 제가 요구사항 분석 반드시 먼저 하죠? 0번이에요, 0번. 0순위. 그래야 1번을 하지. 그죠? 0.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분석은요, 어떻게 한다고? 이미지 개수만큼 포문을 돌려서 HTML 태그를 반복적으로 생성하여 대상 요소에 삽입해 준다. 끝! 요구사항 간단하지만 요구사항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상 1번 대상 선정. 대상 선정. 여기 대상이라고 할 만한 딱 하나밖에 없죠? 대상 선정. 대상 요소는 지금 두 개,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니까, 그리고 WRAP. 네, 랩박스. 랩박스.
그래서 콘스트로 담아볼까요? 이 요소는 저렇게 이렇게 바뀌는 애가 아니니까 한 번에 담고요. WRAP라고 담고요. 도커미터 쿼리 셀렉터 랩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써놓고 뭘 하려고 하면은 얘가 여기 있는 걸 읽어요. 그래서 너 이걸 지금 대상으로 잡으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름도 적절히 똑같은 이름으로 지어줍니다. 랩. 됐고요. 자, 랩 잡혔는지 한번 찍어주긴 해야지. 네. 잡혔는지 뒤어봐. 건서 접력을. 대상 랩. 네. 대상 랩. 화면에 대상 랩이 나오는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HTML 코드를 저희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잡혔죠? 예, 잡혔죠? 그리고 거기 있는 거 이제 내가 파올 거야. 파오기 직전에 지금요. 그러면 코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2번 코드 생성. 2번 HTML 코드 생성하기. 예, 요거 우리가 이제 많이 해줄 거예요. 코드 생성. 그래서 저는 얘는 HTML 코드라고 하지만 저는 줄여서 H코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H코드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콘스트, 아니 콘스트라고 하면 안 되지. 여기다가 담으라고? 얘가 나한테 아이디어를 하나 준 거예요. 배열에다 담으라고. 배열에다가 담을 생각이 없어. 콘스트로 안 하고 렛으로 할게요. 콘스트는 배열에다 담으면 계속 추가할 수 있죠. H 코드라고 했고요. 네, H 코드 스트링 값으로 놓고요. 근데 스트링 값 출발은 UL로 출발시켜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카피해서 밑으로 내리시고 let 지우고 플러스 이퀄 쓰시고 UL 마무리하는 애를 끝에다 넣어줄 거예요. 이 사이에다가 포문을 넣을 겁니다. 네, 반복 코드. 포문으로 반복 코드. 이렇게. 포문으로 반복 코드 생성하기. 자, ULLI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죠? H코드 UL 넣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퀄해서 기존 코드에다 더할 거예요. 근데 끝에 UL이 닫아주는 거고요. 포문은 여러 개 만들 거예요. 여기를 여러 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 구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코딩하는 게 많아, 왠지. 네. 여러분들 상단 메뉴도 다 이렇게 코딩. H코드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가운데다가 이제 넣어볼게요. H코드를 똑같이 만드세요. 그러니까 딴 거 할 거 없고 폼은 돌리기 전에 이거 밑에 거 카피하세요. IC 방향키, Alt 방향키로 이동을 좀 시켰고요. 여기에 이제 내용이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제 백틱으로 이건 할게요. 백틱, 백틱으로 열어주시고 네, H코드 플러스 이퀄. 네, 비전 코드를 계속 더하는 게 맞고요. H코드 맞지요? 앞에 있는 거를 이제 파오겠습니다. HTML 쪽에 있는 애를 파오게. 파와와와와와와 이거 컨트롤 X 잘랐어. 그리고 UL 지워버려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섹션 랩만 남기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네. 아무것도 남아있게 하지 마세요. 지금 LI 잘라냈어요. 컨트롤 X 한 거예요. 네, 잘라내고 UL을 지워버렸고요. 자, 그럼 어디로 간다? 백틱 안에다가는 엔터고 뭐고 자유롭다. 그렇게. 줄맞춤 잠깐 할게요. Shift 탭으로 내어쓰기 해서 보기 좋게 딱 만드세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폼은. 네, 이것만 넣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밑에다가 지금 폼은 돌리지 말고 이 상태에서 앞에 삽입되는 걸 먼저 보세요. 자, 요거 더하고, 요거에다가 요거 더하고, 그 다음에 요거 더하는 거지. 네, 그래서 여기 끝에다가 2번 한 거잖아. 3번 코드 출력하기를 미리 만들어요. 3번 HTML 코드 삽입하기 H코드. 이렇게 되겠죠?
코드를 이렇게 랩에다가 inner HTML로 H 코드를 넣어. 만약에 자동 완성이 그런 애가 나왔으면 탭 해주시면 돼요. 현재 화면에 나와야 돼. 지금 화면에 출력시키라고 한 거예요, 제가. 화면에 출력하도록 해라. 보세요. 중괄호 잘못했는데? 문법 틀렸어. 중괄호. 여기 나온 거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그 라인으로 가거든요. 예, 뭐 잘못 쓴 게 있네. 내가 뭐 복사가 됐네, 이게. 예, 여기 복사가 됐네. 에헤. 저만 에러 났을 수도 있어요. 저 아까 자동 완성에서 나온 애가 여기 나를 속였어. 이 뒤에 거를 지가 삽입해줬어, 지금. 나오죠? 나오심격? 됐지? 좋아, 좋아. 자, 그리고 얘가 이제 이렇게 쫓게 되면은 끝에 달라붙는데 우리가 좀 설정은 조금 더 CSS를 주면 돼요. 일단은 돌리겠습니다. 돌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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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이거를 반복시킬게요. 한 번 돌릴게요. 뽀는 뭐라고? 시한증. 시작급, 번개급, 증가. 포문의 기본입니다. 코드. 이렇게 생긴 게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써놓고 주석 달고, 네, 시한증. 시작값은 네, var 쓸 수도 있지만 let라고요. 지역 변수로 씁니다. let i는 initiate 시작값은 0. 근데 0부터 쓰는 게 좋을지 어쩔지는 봅시다. 그리고 몇 번까지? 지금 i가 이미지가 50개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배열이 아니니까 0부터 갈 필요는 없고요. 이미지 번호가 1번부터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1번부터 가고 5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가라 그러면 1번부터 50번까지 들어가겠죠. 이건 그때그때 딱 봐서 0부터 할지 뭐 끝에 번호를 포함시킬지는 판단하시면 돼요. 1번부터 50번까지 지금. 그래서 i는 뿔뿔 증가해줘야지 감소할지 증가할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해줘라. 코드 밑으로 내리고 여기가 for 우리들의 탄탄한 포문 실력은 for 오리지널 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못 돌리면 안 된다. 이게 너무 뻔해서 자동화 시켜주는 포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다음 주쯤 되면 그거를 주구장창 쓸 거니까 걱정 마시고 기본기를 잘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 H 코드가 반복시키고 싶은 코드가 포문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얘를 안으로 Alt 방향키 이동. 근데 제가 이렇게 잡을 때 이걸 완벽하게 잡으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라인 이동이거든요. 이동도. 라인 복제, 라인 이동. 그러니까 대충 잡혀도 돼요. 이렇게. 이동시켜 볼까요? 근데 그 라인이 전부 이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잡으셔도 돼요.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몇 번 도냐고요? 이게 1번부터. 이미지가 50개이므로. 이미지가 50, 1부터 50. 1부터, 1부터 50번까지. 이므로 i는 1부터 50까지. 반복. 네. 그리고 i를 이제 활용하는 거지. 포문의 장점은 그겁니다. 근데 단순히 코드만 반복시켜주는 게 아니라 돌 때마다 이 숫자가 여기에서 증가시키는 숫자를 내부에서 활용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백틱 썼죠? 그럼 이 안에 숫자 변경해 주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요. 일자 있는 데가 이미지가 넘버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인터폴레이션 시킵니다. 여기 템플릿 리터럴이죠. 네 있는 그대로 털어놔. 리터럴. 그래서 여기 달러, 중괄호, 안에 변수, i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가 1부터 들어올 거냐. 1.jpg, 2.jpg, 3.jpg, 4.jpg 하면서 H코드에 플러스 이퀄해서 계속 집어넣습니다. 이거야. 이걸 하는 순간 벌써 오후 소리를 들어보니 끝났다는 거죠, 게임. 아우! 10,000개, 20,000개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이미지가 있으면 불러다가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제 그런 것까지 할 거거든요. 이 포문은 나중에 언제 쓰냐면, 그냥 자동화 시스템으로 그냥 포문 도는 거 이렇게 세팅하는 게 너무 뻔하니까 쉽게 쓰는 포문이 있어요. 그런 걸로 할 건데, 이 포문은 나중에 정말 중요한 데 쓰여요. 이 오리지널 포문이. 10,000개의 이미지를 사이트에서 한꺼번에 다 불러오나요? 예를 들어서. DB에 10만 개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화면에 10만 개를 불러오느라고 하얀 화면이 딱 해서 10만 개를 부르는 중에 따다다다다다다 미쳤어요? 10만 개를 부르게? 이 사람은 딱 끼케어에 보는 게 앞에 보이는 화면 한 50, 3, 40개만 보면 돼. 30개 딱 불러. 30개 딱. 스크롤 내려. 끝에 왔어. 그러면 띵 불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30개 더 불러. 60개. 그러니까 그 다음 이미지, 그 다음 이미지, 그 다음 이미지. 페이징 넘길 때도 이 폼을 쓰고요. 어디까지 폼은 더 돌릴래? 이런 거 할 때도 이거 가지고 프로그래밍해요. 이게 굉장히 유용한 놈이에요. 시한측에. 네, 나중에 요 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요. 예, 지금은 그 50개를 한꺼번에 쫙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CSS. 지금 사이사이 간격 제가 줬는데, 헤드를 살짝 줄까? li. 이 CSS에 가가지고요. li를 좀 줄게. wrap, li. 아웃라인을 살짝 줄게요. 1픽셀, 솔리드, 샵 CCC. 네. 약간 은색을 좀 줄게요. 사이사이 간격 좀 보려고요. 그리고 얘 크기 같은 거 몇 개 오게 할지 이런 거 안 잡았거든요. 지금 여기 생겼죠? 네. 패딩 좀 줄게요. 패딩. 그리고 패딩, 패딩 한 10픽셀만 줘볼까요? 네. 패딩 10픽셀. 네. 그러면 하나당 몇 개 올지 이런 거를 어떻게 하지? 한 줄에 100%로 봤을 때. 만약에 5개 온다 그럼 몇 퍼센트 줘야 되죠? 이게 됐어요? 20%? 4개 오죠. 5개 안 오는데? 2, 50. 그렇지? 근데 지금 여기 저희가 여기에 빠진 것들 있잖아. 갭에. 지금 양쪽 위아래거든? 양쪽. 요런 수치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그래. 여기 사이사이 빠져 있죠. 사이사이. 위아래씩. 맞지? 사이 간격이 더 넓죠? 그래서 잠깐만. 5개. 5개면 하나 빠지는 거지. 5개면 4개. 사이 간격이 20픽셀 곱하기 4잖아. 칼크 한번 시켜볼게요. 칼크. 20% 빼기 띄어쓰기 잘해야 돼요. 지금 20픽셀짜리가 5개니까 4개 들어가 있거든요. 곱하기 4. 그런데 다 들어오긴 하는데 여기 이미지가 또 커요. 네. 그래서 이미지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미지를 배경으로 넣어야 박스 안에 딱 보기 좋게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많이 쓰기 시작했었어요, 한때. 그런데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배경 이미지를 넣으면은 이미지에 대한 뭐가 단점이 생길까요?
배경 이미지로 처리하게 되면 박스 안에 깔끔하게 넣는 건 좋거든요. 근데 이미지 태그가 아니잖아. 그럼 이미지 설명 쓰는 거 안 되죠? 그래서 그거 대안으로 이미지 ALT를 못 쓴다고요. 백그라운드로 넣으면. 그러니까 배경 이미지를 넣었으면 대신 이미지 설명 넣어줘 라고 하는 그런 또 작업이 있어요. 그런 걸 했었는데 이미지를 직접 넣어도 배경처럼 넣을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얘네들이 CSS가 제공을 아예 해버렸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이미지를 직접 넣어도 괜찮아요. 이미지를 직접 넣어도 괜찮다.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미지를 배경처럼 넣는 거. 이미지 태그를 배경처럼 넣기. WRAP 밑에 있는 ING죠.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드스 하이트를 일단은 채워요. 위드스 100%, 하이트 100%.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100% 100% 하면? 얘가 변형이 되죠? 길어지죠? 지금 이제 글씨까지 넘어간 거예요. 네, 이렇게 채워지죠. 그럼 비율이 안 맞죠? 네, 그러면 배경 이미지, 이게 이미지를 이렇게 넣는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오브젝트 핏이라는 이게 생긴 거예요. 오브젝트 핏. 동영상 이미지에 대한 정확하게 채우기가 커버라는 거 좀 잘리더라도 비율을 유지하면서 채워줘가 커버예요. 그래서 커버를 쓰고 안 쓰고는 차이가 있어요. 보세요. 여기 내가 커버 썼죠. 커버 안 쓰면 찌그러져 있는데 커버를 하면 이미지 본래의 해상도를 유지시켜줘요. 얘가. 네. 하이트 요거를 좀 빼볼까 그러면? 하이트를 빼면은 5개 맞지? 밑에 거까지 늘리지 않으려면 하이트를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오브젝트 핏은 이거 되게 중요한 특성이에요. 오브젝트 핏은 이미지를 해당 박스에서 이미지처럼 넘치는 부분을 적당히 잘라서 안 보이게 하며 비율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속성. 그 값으로 커버가 있다. 커버를 쓴다. 이거 말고 다른 속성도 있어요. 커버. 오브젝트 핏 커버.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동영상 넣을 때도 보여드릴 거예요. 동영상 넣을 때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됐죠? 네. 그렇게 하시가 이거 잠깐만. 그리고 LI에 패딩 줬잖아. 패딩을 박스 크기에 포함시켜야 될 것 같아요. BXB. 보더 박스요? 패딩 보더를 크기에 포함하기. 네, 이게 바로 BXB입니다. 박스 사이징 보더. 업사이징 보더 박스. 지금 패딩 때문에 박스가 사실 커진 거였어요. 패딩이나 그 지금 아우트라인으로다가 넣었을 때 보더를 쓰면은 박스가 커지거든요. 사이사이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네 개만 빼면 되나? 잠깐만, 이거 안 빼면 어떻게 되지? 잘못 뺀 것 같은데? PR에 0, 2, 6, 셋.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뭐가 안 맞지? 그거는 그냥 적절히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20% 줘놓고 20% 줬죠? 20% 줘놓고 20% 값을 Alt 눌러서 조금씩 조정해가지고 8.8%. 그리고 여기도 퍼센트를 같이 줘야 될 것 같아. 이게 상대적으로 퍼센트면요. 사이 간격도 사실 퍼센트로 줘야 돼. 사이 간격. 지금 사이 간격을 픽셀로 줬잖아. 그래서 지금 얘가 딱딱해진 거고요. 여기 요거 간격도 퍼센트로. 크기에 대한 퍼센트. 그래서 20 하면은 전부 다 20 먹어요. 20 픽셀 먹혀요. 이걸 어떻게 주냐면 여기를 가로 세로를 다 똑같이 줬어요. 하나만 주면 가로 세로를 똑같이 준 거고요. 1VW 가로 크기에 대한 VW 단위로 제가 줬고요. 1VW. 그다음에 퍼센티지는 조금만 조정해 주면 될 것 같아요. 1VW. 밑으로 안 떨어지게 하는 거죠, 지금. 18.8%인데 알트로 19.1%. 네, 이렇게 조절하세요. 네. 이거를 왔다 갔다 하고. 더 넓어지면 바뀌지? 얘가 넓어져서 그렇구나. 잠깐만. VW 주면 안 되겠다. VW는 화면 크기를 계속 반영하잖아. 퍼센트로 줄게, 그냥. 퍼센트. 갭은 요 박스에 대한 퍼센트를 잡기 때문에 1% 이렇게 잡으면 이 박스에 대한 퍼센트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이 박스에 대한 퍼센트예요. 이거는요. 퍼센트는요. 박스 크기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주면. 가로 세로를 똑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1%, 2%, 1%, 네, 1%. 요거를 1%로 잡을게요. 1%. 위아래는 상관없어요, 사실. 위아래는 구체적으로 두셔도 상관은 없어요. 위아래는 지금 얘가 그거 못하지. 위아래는 얘가 픽셀을 좀 줄게요. 양쪽 가로 양쪽이 문제거든요. 퍼센트 1% 빠졌지? 1% 10픽셀 1% 조정했어요. 갭은요. 그리고 여기 LI 보시면 19.1% 내가 있지. 19.2% 1% 19.2%. 예, 이제 탄탄해졌어요. 안 빠져요. 안 빠지지. 그대로 유지를 해야지.
네, 지금 미디어 퀄이 넣진 않을 거예요. 그냥 5개를 저는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5개. 어떻게 하면 5개를 유지시킬 수 있느냐? 요거를 지금 조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위드스를 퍼센트로 제가 유지를 했고요. 19.2%로 유지를 했고요. 여기에 갭 때문에 문제였는데, 위아래는 놔두고 양쪽 갭을 사이 간격에 사이 간격. 사이 간격을 아까 1%로 내가 줬죠? 1%. 네, 그래서 여기 주의, 어, 사이 간격, 사이 간격은 위드스에 관련되므로 가로 크기의 퍼센트로, 크기의 퍼센트로 설정해야 한 줄에 오는 개수를 유지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리고 19.2%를 잡은 거는 적절하게 저희가 한 줄에 5개 오는 설정을 찾음. 네, 그래서 여기 위에 간격 퍼센트 그걸 고려한 거예요. 설정 값을 찾음. 네. 대충? 네. 되세요? 네, 그것까지 같이 얘기하느라고. 근데 이제 이게 좁아지면 너무 벽에 붙나?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거는 이렇게 뿌려졌다는 거. 그리고 여기 가격이나 오디름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뭐 세팅값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딱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건 여기서 안 할게요. 네. 지금 저는 최대한 간단하게 해보려고 할 거니까. 오늘 주인공은 누구? 얘예요. 포문으로 돌렸다는 게 주인공입니다. 요거 자체는 되게 심플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세팅하는 건 저희가 그 플렉스 적용하는 거 요거 세팅 다시 한번 볼게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면 자식 요소가 옆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플렉스 랩은 랩 요걸 해줬기 때문에 네,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플렉스 랩은 랩을 제가 걷어드리잖아요. 걷어드려 볼게요. 플렉스 랩은 랩을 안 하면 강제로 줄여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나가더라도 이렇게 50개가 여기 한 줄에 다 와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안 떨어뜨려요. 그것 때문에 얘가 박수를 받는 거예요. 메뉴 같은 거 쫙 옆으로 가는 거 만들어 놓고 조금 좁으면은 플로어 레프트 같은 거 쓸 때는 떨어지거든요. 환장하는 거예요. 막 1픽셀 조절하고 막 조절해가지고 안 떨어지게 만들려고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아세요?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떨어뜨리는 플렉스한테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요게 있어서 떨어뜨리게 한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설정은 일반적인 설정이고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하고 어려워하시는 게 갭이거든요. 사이 간격을 아예 공식적으로 줄 수 있는 게 갭이에요. 그런데 위아래 간격 양쪽, 위아래 양쪽이에요. 얘는요. 보통 가로 세로인데 위아래 양쪽. 근데 이제 이것도 가로 세로로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위아래 양쪽을 알아두세요. 네. 그래서 양쪽 간격은 내가 여기 주의 써놓은 것처럼 위드스에 관련된 거니까 가로 크기 퍼센트로 설정해서 네, 이렇게 몇 개씩 오는 걸로 설정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퍼센트로 같이 맞춰서 주의해 줘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계산해서 아까 칼크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걸 하면 오히려 더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찾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딱 차는 그 퍼센티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안 떨어져요. 지금 해봤지만 안 떨어지잖아. 5개가 어디 바뀌어? 네, 안 바뀌죠? 네,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팅 완료. 포문이 도와줬다. 네, 포문 돌린 건 마무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패딩 넣었잖아, 안쪽에. 이 경계선 안쪽으로 얘네들이 더 들어가게 하려고 일부러 내가 경계선 보이게 한 거거든요. 이 경계선? 네.
그러면 패딩 넣었잖아요. 근데 패딩을 주면은 박스가 커진다고요. 근데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안 주면 박스가 커져서 퍼센티지가 좀 달라져요, 이렇게. 그래서 5개 오게 하려고 그랬는데 4개밖에 안 오고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는 이렇게 패딩 주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주셔야 돼요. 이런 거는. 네. 그래야지 이게 딱 맞아요. 그리고 이거 보더로 해도 괜찮을 거예요. 이제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에서. 보더. 네, 보더로 아예 그 디자인 요소로 아예 집어넣으셔도 괜찮아요. 보더로 쓰셔도. 지금 아웃라인으로 제가 했는데 보더로 바꿔. 네. 보더, 박스 사이즈 보더 박스를 제일 밑에다 놓고 보더 패딩을 따로 주겠습니다. 패딩, 보더.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BXB. 줄여서 이게 BXB라고 그랬죠? BXB. 네. 실제로 CSS는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은 실제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성해 줘야 되지? 라는 부분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적용시키는가에 대한 약간 규칙성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필 느끼려고 하는 거니까요. 네, 이걸 보시면서 또 한번 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